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는 2020년식 AMG C63S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다른 C클래스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장치가 더 들어가야 아무래도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도 마음의 안정도 들게 돼 있는데, AMG C63S도 거의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옵션을 통해서도 더 많이 들어와 있지만, 스탠다드로 들어와 있는 안전장치를 말씀을 드리면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라고 있어요. 근데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앞에 장애물이나 멈춰있는 물건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건 운전자가 브레이킹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킹을 하면 이 차가 많은 브레이킹 압력을 줘서 운전자가 밟는 것보다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더 브레이크 압력이 필요하게 되면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더 꽉 쥐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속도가 대략 한 50km 정도 내외까지 주행하게 되면 실제 물체를 감지했을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고속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진 않고 운전자가 반응을 했을 때 도와주는 기능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텐션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이 벤츠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다는 그 판단이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느껴졌을 때 커피를 마시라는 신호를 모니터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구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SOS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윈드 어시스트가 있어서 맞바람을 맞거나 옆바람을 맞아서 차가 휘청휘청 거릴 때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 컨트롤을 해주면서 심한 바람을 맞이했을 때 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트 워닝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차라든가 가까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이드미러의 경고 기반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총 8개가 들어와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들어와 있고요. 당연히 ABS 들어와 있고 ESP 들어와 있고요. 도난 방지 장치 있고, 그리고 레인 센싱 와이퍼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 사양으로 이 차에는 들어와 있고, 옵션을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가 코너를 주행할 때 또 코너에 맞춰서 헤드라이트가 비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야간 운전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액티브 레인 키핑 어시스트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스탑앤고 기능도 따로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도로의 제한 속도를 정해 놓고 그 부분을 활성시키면 그 속도에 맞춰서 차가 그 이상은 스피드를 내지 않게 조절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벤츠에 들어와 있는 안전장치들이 이 AMG C63S에도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벤츠에서 적용하고 있는 MBUX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헤이 머세데스 이렇게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음성 커맨드 장치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 특히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부른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만약에 명령을 하게 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핸드폰 앱을 통해서 차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차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머세데스 미라는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본 3년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요. 그 이후에는 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차 역시도 최근에 벤츠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이 다 들어있죠. 64가지의 컬러가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쿨링 시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에는 안타깝게도 그 옵션은 없고요. 그리고 발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요. 옵션으로 AMG 트랙 페이스라고 해서 많은 현존하는 레이싱장이 다 입력이 돼 있고, 거기서 주행을 할 때 내가 어떤 기록을 갖고 어떻게 주행했는지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는 없지만 유명한 라구나 세카라든가 아니면 니르부르크링이라든가 이런 서킷 근처에서 살면서 또 자주 가서 이렇게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일기로 남겨둘 수 있는 기록들을 이 차가 체크해 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서킷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인 서킷을 최근에 AMG가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킷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옵션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차의 여러 가지 옵션이나 기능들을 훑어봤는데,
AMG라고 해서 뭐 어떤 달리기 위한 그런 스포츠적인 성능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안전장치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카본 트림이라든가 대시보드나 문에 있는 스티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좀 럭셔리함도 꾸며졌고요. 거기에 보메스 오디오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운전자가 편하게 이 차를 다가갈 수 있는 기능들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팔방미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길이가 한 4m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m 84 정도 되고요. 근데 휠 베이스는 세단하고 쿠페하고 다른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 성능은 거의 두 차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쿠페는 그리고 4인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뒷자리 잠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혀 뒷자리엔 어른이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타게 되면 혹시 뒷자리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헤드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은데 다리를 놓는 공간이라든가 앞뒤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뒤에는 웬만하면 어른이 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 C클래스 쿱이랑 조금 다른 면은 아무래도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돼서 뒤에서 봤을 때는 역시 AMG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되고, 앞에도 당연히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앞에 립 스포일러 쪽이 AMG에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건 AMG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 쿠페와 마찬가지로 단일 썬루프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차는 여기 북미 기준으로 503마력이고요 516 파운드 피트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제로백 성능은 3.9초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세단형 모델은 4.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단형과 이 차의 큰 차이는 길이나 휠 베이스는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 쿠페가 한 30kg, 40kg 정도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더 제로백 성능이 좋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차량 높이가 좀 다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1m 42 되어 있고, 세단형 같은 경우는 1m 44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는 공기저항에 따라서 순간 가속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몸으로 와닿진 않아요. 0.1초라는 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8기통 4.0 엔진입니다. 바이터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보는 벤츠에서 자랑하는 그 터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V형 엔진에 가운데 두 개 이제 터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벤츠에서 이 터빈 시스템을 자랑할 때는 매니폴드에서 짧게 바로 터빈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충분한 냉각도 자기네들이 순행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터보 렉이 없고 악셀을 밟을 때마다 차가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MG 모델은 세단,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까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이 넓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BMW M3, M4 또 M4 컨버터블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차의 라인업을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차는 포매틱이 적용이 안 된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뭐 코너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 코너의 안쪽 진입면에 들어가 있는 뒷바퀴는 브레이크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바깥쪽 휠에는 토크를 변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코너링 때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차가 자세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엔진은 뭐 압축비가 10.5대 1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터보 엔진이 10대 1이 넘어간 압축비면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피스톤의 성형을 되게 정성스럽게 했다. 근데 최근에 독일 차들의 터보 피스톤이 대략 10.5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뭐 기술력도 많이 좋아지고 안정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연료통은 한 66리터 정도 들어가네요. 이 차의 연비를 감안하면 뭐 작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C클래스 어쩔 수 없이 차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연료통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거의 동일해서 AMG C클래스나 일반 C클래스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실 동력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는데, 엔진은 그대로 사용되어 있지만 트랜스미션이 바뀌었어요. 트랜스미션이 기존에는 7단 미션에서 9단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어가 늘어났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연료 절약형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촘촘한 RPM으로 운전 재미와 더불어서, 물론 종감속비나 1, 2단 기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 가속력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어를 촘촘하게 나눠서 종감속비를 늘리게 되면 초반 가속력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초반 가속력이 너무 좋다 보면 최고속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어가 9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단, 9단 같은 경우는 연료 절약형 세팅으로 해서 롱기어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는 연료 절감이 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새로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단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운전해 보면 상당히 변속 충격도 없고 기어 단수가 넘어가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일반 토크 컨버터를 운전하는 차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차는 습식 클러치를 썼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뭐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습식 클러치를 사용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변속 충격을 많이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서스펜션이 일반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쇼바죠. 쇼컵 소버를 통해서 댐핑 압력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255, 355의 19인치, 뒤에는 285, 30의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따라서 20인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더 많은 홀스파워와 토크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제로백 성능은 뭐 3.9초, 4초 이 정도로 M3, M4 CS나 아니면 컴피티션 패키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성적을 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혹시 짠 듯이, 뭐 짜진 않았겠지만 어느 하나 이렇게 딱 더 치고 나가지는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차가 뭐 기존에 안 나왔던 차가 아니죠. 페이스 리프트를 한 상황입니다. 2019년식부터 페이스 리프트를 했는데, 실제 어떤 부분이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지 제가 그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릴이 적용된 부분이 가장 외모적으로 봤을 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좀 바뀌었죠. 헤드라이트가 기존에 어댑티브 LED에서 이제는 멀티빔 컨트롤이 적용이 된 헤드라이트가 바뀐 부분이 가장 앞모습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에서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저 보면은 디퓨저 모양으로 만들어진 범퍼 중간 밑에 부분에 양쪽 끝이 조금 바뀌었죠. 좀 더 정리가 잘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 또 실내에서는 이제 모드를 관련된 그 조그 셔틀이 들어와 있는 스위치가 있죠. 실제 BMW로 치면 M1, M2 버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레이스 모드를 돌리는 조그 셔틀이 핸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서스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하는 차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머플러 플랩을 여는 스위치까지도 이 왼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바뀌었죠. 계기판은 실제 C클래스가 바뀐 거하고 똑같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에 AMG 옵션이 더 들어와 있는 기능이 계기판에 더 추가가 돼서 여러 가지 사실 볼거리들은 많아요. 근데 운전 중에 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운전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세팅은 출발 전에 해놓고, 아니면 신호 대기할 때만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속도나 RPM 계기판, 아니면 여러 가지 온도나 압력 계기판 정도만 눈에 계속 이렇게 익혀서 운전할 때 뭔가 차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심지어 이 차 시트도 AMG 전용 시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MG 시트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회전할 때 약간 허리를 잡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헤드레스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AMG 시트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옵션 사항이라서 이 차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캐나다에서는 프리미엄 패키지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오디오는 보메스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특징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턴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도 약간만 좀 공간이 더 있으면 충분히 유턴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유턴하는 반경이 고작 11.8m 밖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 C클래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턴이 상당히 이 차도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머플러 사운드도 들어오고, 그리고 악셀레이터의 밟는 양에 따라서 차가 나가는 거는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가요. 자, 컴포트 모드에서도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요, 뒷바퀴가 바로 스핀을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스핀을 하다 바로 잡히죠. 미끄럼 방지 장치를 켜놨으니까. 근데 그걸 끄게 되면 뭐 거침없이 그냥 휠스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차가 휠스핀을 하게 되면 뒷바퀴에 좌우 토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서 악셀레이터를 훅 해서 휠스핀을 나게 할 때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스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출력 높은 미국 차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뭐 바이퍼라든가 아니면 콜벳 이런 차들이. 근데 이 차는 그 토크가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스핀하고 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 놓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악셀을 많이 안 밟고 그냥 편하게 운전하겠다라고 차에게 1차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이제 반응 자체가 달라지죠.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반응이 와서 차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머플러
플랩도 열어놓으면 시합차 아니야, 경주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만큼의 이제 토크감은 아니지만 충분한 이 차만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러 사운드 키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스포츠에서도 스포츠 플러스를 놨을 때 바로 좀 더 최대 토크로 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의 기어와 RPM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악셀만 살짝 밟게 되면 거침없이 차가 뿜어져 나갑니다. 평소에 컴포트룸 운전할 때는 C클래스 쿠페의 어떤 그런 단단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차도 크고 출력도 높고 하는 그런 몬스터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운시프팅을 하면 바로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이 트랜스미션에 의한 절제력을 갖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레이스 모드를 놔봤는데요. 실제 차가 튀어나가는 거는 레이스 모드하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스타트할 때 런치 컨트롤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제 주행하면서 차가 밟았을 때 막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차이보다 스포츠 플러스하고 레이스 모드는 거의 뭐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 차의 가속력은 충분히 다 끌어올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서스펜션 느낌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구분을 그래도 짓자면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은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에 놓는 순간 서스펜션에도 어떤 부드러움을 주진 않아요. 바로바로 노면에 거친 길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도 다 몸에 느껴질 뿐더러 거기에 악셀 온오프를 좀 더 과감하게, 원래 이제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이 차의 단단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악셀을 확 뛰었다가 확 밟았다 했을 때 노즈 다이빙을 통한 뭐 피칭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에 아예 그냥 플랫하게 차가 딱 붙어서 가는 느낌만 들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데 편안한 느낌을 가미해서 같이 느끼고 싶다라면은 좀 더 그 부분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부드럽고 편한 운전도 가미가 되어 있는 AMG를 원하신다면 E클래스라든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위 레벨에 있는 차의 AMG가 운전자에게 그 부드러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어 변속의 스피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르쉐의 PDK나 BMW의 듀얼 클러치와 같이 변속이 아주 타이트하게 빠르진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빨라요. 하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를 이용했을 때 변속을 할 때는 누르고 약간의 텀이 있다가 바뀝니다. 이거는 기어가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약간 변하는 듯한, 아주 바로바로 타이트하게 변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또 벤츠 AMG만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핸들링 자체가 차를 감아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 코너를 들어가서 악셀레이터를 좀 더 과감하게 밟으면 오히려 핸들을 일찍 풀어줘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감아서 돌아가게 되네요. 뒷바퀴에서 후크 자체를 돌려서 밀어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운전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차를 악셀을 밟았다가 악셀을 살짝 띄었을 때 대부분의 스포츠카들은 포스팅 기능이라는 게 없어서 악셀을 오프하는 순간 바로 RPM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만큼 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순간적인 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급격한 다운시프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힐앤토를 쳐서 RPM을 이렇게 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AMG C63S는 RPM이 2000rpm 이상만 올라가면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뛰게 되더라도 바로 RPM이 죽는 현상은 없어요. 살짝 RPM이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서킷을 처음 들어가거나 아니 서킷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서킷 주행을 했을 때 특히 코너링에서 여러가지 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악셀을 밟았을 때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바로 RPM이 솟으면서 이 차의 토크를 바로 살려줘요. 이 기능은 때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더 컨트롤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잘못해서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는다든가 이런 착각에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운전을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악셀을 밟는 순간 이 차가 출력을 뿜어낼 때 그 느낌은 어떤 운전자라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AMG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 서 있을 때도 이 머플러에서 버렁버렁버렁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럴까요?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느껴지게 하네요. 그리고 악셀레이터가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이 와서요, 그 악셀레이터를 조절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뭔가 출력이 높은 차는 저 RPM에서 약간 무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C63 S에 들어가 있는 엔진 자체가 터보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RPM에서도 살짝 이렇게 밟아도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굼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터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NA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감성적으로 자극을 드릴 것 같아요. 아유,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지금 잠깐 런치 컨트롤을 살짝 써봤는데 아주 잘 됩니다. 코너링에 들어가서도 이 차가 단단한 만큼 이렇게 롤링을 확실히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핸들을 오히려 급하게 칠수록 그 롤링은 더 많이 잡아주고, 좀 더 고속 코너링에 들어갔을 때 차가 약간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주 잠시예요. 거의 뭐 일자로 그렇게 계속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AMG 어떤 운동 성능이라든가 차의 반응은 물론 이거보다 더 고출력인 E클래스도 있고 S클래스도 있지만, 저는 이 C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AMG다운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출력에 더 큰 머플러 사운드가 나타나게 되면 막 사람이 흥분하고 더 밟고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AMG E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차가 항상 딱딱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을 타고 다니거나 혼자 편하게 다닐 때는 충분히 일반 럭셔리 세단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운전을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C63S 같은 경우는 아무리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아무리 편안한 세팅을 해도 이 차가 운전자한테 항상 긴장감을 줘서 운전에 더 집중해, 운전을 더 재밌게 해봐, 이런 말을 계속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진정한 AMG스러운 느낌이 또 아닐까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재밌는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존의 AMG C63S와 간단하게 비교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차가 기존보다도 더 잘 나가는 듯한 착각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밟아봤고 여러분께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